슬라이드가 이동하는 방식은 누굴 움직인다고요? 얘 부모인 이 슬라이드 컨테이너가 이렇게 바뀌게끔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슬라이드가 이동을 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럼 좌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에 슬라이드가 이동이 되게끔 해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가 이동을 하려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지금 열자마자는 지금 이 상태라고요. 열자마자는 이 상태인데 다음 버튼을 눌렀어요. 다음 버튼을 눌러서 제가 얘를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돼야죠. 그죠? 이렇게 되려면, 자, 지금 첫 번째를 보고 있을 때 다시 볼게요. 이게 지금 열자마자예요. 자, 열자마자일 때에 열자마자 얘가 처음인 걸 구분하려고 우리가 변수명을 만든 게 있어요. 처음인지 아닌지 구분하려고 변수명 만든 거에 이름이 뭡니까? 처음인지 아닌지 구분하려고 만든 이름이 있다고요. 그 이름이 뭐예요? 변수명 뭐? 슬라이드가 이동할 때마다 하나씩 늘리거나 뺄 용도로 만들어 놓은 변수명이 있다고요. 변수명 뭡니까? 처음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려고 처음이면 숫자 0, 다음을 클릭해서 숫자 1, 그 다음을 클릭하면 숫자 2로 바뀌게 할 용도로 만들어 놓은 변수명이 뭡니까? current의 index라는 게 있다고요. 이게 지금 몇 번이에요? 0번이라고요. 맞습니까? 자, 제가 얘를 클릭을 해서 다음 걸 이렇게 보게 됐다고요. 그럼 current index 번호를 이제 1로 바꿀 거라고요. 제가 저 다음 버튼을 클릭해서 슬라이드가 이제 이만큼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럼 current 번호는 2번으로 바뀌게 할 거라고요. 클릭할 때마다 이 current index 번호를 바꿔서 지금 슬라이드가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끝인지 처음인지 구분할 방법을 이렇게 만들겠다고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습니까? 처음에는 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버튼이에요. 이전 버튼이 아니라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이 인덱스 번호가 몇으로 바뀐다고요? 1번으로 바뀌게 하겠다고요. 다음 버튼을 클릭해서 또 다음 걸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인덱스 번호를 몇으로 바꾸겠다고요? 2번으로 바꾸겠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얘에서 이게 누구라고요? 이걸 다 감싸고 있는 요소가 누구라고요? 우린 누구를 지금 움직일 거라고요? 클래스명 누구? 클래스명 누구를 움직인다고요? 자, 지금 이 설계가 끝나야 우리가 스크립트를 쓸 수가 있어요. 0번이래요. 그러면 누구의 값이 0이에요? 클래스명 누구? 이제 변수명을 얘기해 봅시다. 변수명 누구? 얘를 다 감싸는 게 누구였죠? 얘를 다 감싸는 게 변수명 슬라이더 컨테이너 이 UL이라고요. 그죠? 이 슬라이더 컨테이너에 얘의 레프트 값이 지금 몇이에요? 지금 몇이냐고. 슬라이드 카운트가 왼쪽에 딱 붙어 있잖아. 0.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한 칸 이동했어요. 얘 레프트 값은 이제 몇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얘 몇으로 바뀌어야 돼요? 100%? 그냥 100%? 마이너스 100%. 그냥 100% 하면 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죠. 그죠?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면 이제 슬라이드 얘의 레프트 값은 몇으로 돼야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200. 슬슬 감이 오십니까? 얘가 0일 때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슬라이드 카운트가 0일 때 얘 레프트 값이 0이라고요. 그죠? 얘가 다음 버튼을 클릭해서 인덱스 번호를 하나 늘린 다음에 그 인덱스 번호 바뀐 거로 요게 마이너스 100%가 돼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얘가 2면 얘가 200%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게 슬라이드를 이동하는 방식이라고요. 저 숫자가 언제 바뀐대요? 이 current 인덱스 번호의 숫자가 언제 바뀐답니까? 좌우 버튼을 클릭하면 바뀐다고요. 머릿속에 여러분은 이제 이 산수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좀 전에 슬라이드를 옆으로 나열할 때 어떻게 했어요? i가 들어오면 i에 곱하기 100 해서 뒤에 %라고 했잖아. 이게 i라고요. 이게 i가 들어오면 i에다가 이번엔 몇을 곱하면 됩니까? 100을 곱해야 돼요? 마이너스 100을 곱해야 돼요? 마이너스 100을 곱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다음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로 해서 된다고요. 여기를 보고 있다가 이전 버튼을 눌렀어요. 이전 버튼을 누르면 두 번째를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레프트 값이 몇으로 바뀌어요? 200으로 바뀐다고요. 첫 번째를 보고 싶으면 다시 0으로. 자, 그래서 내가 0번을 보고 있는데 다음 버튼을 누르면 숫자 1을 넘겨주면 그 숫자 1이 여기에 들어와서 산수를 통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그래서 누구의 레프트 값을 바꾸는 슬라이드 컨테이너 레프트 값을 바꾸는 걸 지금 작성하면 된다고요. 밑에 내려와 봅니다. 슬라이드 이동 함수는 그래서
펑션 함수를 만들 거라고요. 함수는 goToSlide라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이 함수는 반드시 입력값이 있어야 돼요. 몇 번째를 보여줘 라고 해서 얘한테 일을 시키면 그 번째가 보이게끔 일을 해주는 게 이 goToSlide라는 함수가 할 일이라고요. 반드시 매개 변수로 얘한테다가 입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0번째를 보고 있는데 다음 버튼을 클릭했다는 건 저 IDX 번호에 1번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1번이 들어오면 그 번째가 보이게끔 아까 누구의 슬라이드 컨테이너라는 변수에 무슨 값이 바뀌어요? 레프트 값이 바뀌게 하는 거라고요. 슬라이드 컨테이너에 누구의 아까 얘라며 얘가 레프트 값이 바뀌는 거라면서요. 걔가 누굽니까? 슬라이드 컨테이너 얘지 않습니까? 얘가 똑같은 문법으로 그대로 쓰니까 얘가 이 IDX 번호가 이렇게 아니지 0번째니까 IDX 번호가 얘의 무슨 값이 바뀐다고요? 레프트 값이 바뀌는데 레프트 값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그리고 얘가 뭐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물음표 안에 작성을 해보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어디를 보고 있었든지 간에 몇 번째를 보여줘라고 숫자가 이렇게 이 함수에 넘어오면 이 숫자를 받아와서 뭐를 만들어 주래요? 이 숫자를 받아와서 마이너스를 만들어 주래요. 이렇게 된다고요. IDX 번호를 받아와서 곱하기 마이너스 100 하고 그거에 뒤에 %를 붙이면 IDX가 0번이 들어오면 0 곱하기 마이너스 100은 0이니까 0%. 1이 들어오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00 하면 마이너스 100일 거니까 마이너스 100%. 2가 들어오면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00%가 누구의 이 슬라이드 컨테이너의 첫 번째 요소에다가 레프트 값으로 바뀐다고요. 됐습니까? 자, 0번째를 보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를 보고 있다고요. 첫 번째를 보고 있는데 사용자가 다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럼 몇 번째를 보고 싶다는 겁니까? 1번째를 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 숫자 1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가 됐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냐면 current index가 우리가 끝에 가면 다음 버튼을 없애고 처음이면 이전 버튼을 없애려고 한다면 이게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얘로 바뀌어 있어야 된다고요. 자, 이 값이 초기에 몇 번이었습니까? 0번이었어요. 어디서 지정했습니까? 만들자마자 0이라고 시작을 했거든. 자, 0이었는데 사용자가 다음 버튼을 클릭했다고요. 0번째를 보고 있다가 다음 번째를 보고 싶다라고 해서 여기 1이 넘어왔다고요. 1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100%에서 이렇게 이동을 했단 말이죠. 이동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커런트 인덱스 번호가 몇 번으로 바뀌어 있어야 됩니까? 1번으로 바뀌어 있어야 된다고요. 이걸 단서로 처음인지 끝인지 구분을 할 거기 때문에 얘도 바꿔놔야 돼요. 이 값이 커런트 인덱스 번호가 0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뀌어야 돼? 이 1로 바뀌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얘가 움직이려면 자,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goToSlide라는 함수에다 1을 시킨 적이 없어요. 일단은 goToSlide에다가 함수에다가 1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열자마자 1번째가 보이겠지. 해보자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보시겠습니까? 지금 1번째를 보여줘 라고 했어요. 열자마자는 0번째가 보이고 있을 건데 1번째를 보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1이라는 게 여기 넘어가서 마이너스 100해서 누구의 이 슬라이드 컨테이너 레프트 값이 마이너스 100%로 바뀌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보자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보면 지금 두 번째가 보이고 있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 보이는 과정이 안 보여요. 0번째에서 두 번째로 보이는 과정이 쓱 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쓱이 안 된다고요, 지금. 자, 우리가 CSS에서 지금 누구의 값을 바꿨냐면 검사를 해볼까요?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우리가 누구의 레프트 값을 바꾼 거예요? 이 슬라이드 컨테이너 레프트 값을 마이너스 100%로 바꾼 거라고요. 슬라이드 컨테이너 레프트 값은 시작하자는 원래 0이었어요. 0에서 마이너스 100%로 바뀌는 과정이 지금 안 보인다고요. 과정이 바뀌는 거를 우리가 CSS를 구현하려면 뭘 작성하죠? 특정 값에서 값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줘 라고 해서 뭘 쓰죠? 트랜지션을 쓰지 않습니까? 아까 CSS에는 트랜지션이 이미 짜 있었어요. CSS 가볼까요? CSS에 가서 우리가 지금 누가 바뀌었습니까? 누가 바뀐 거예요? 얘의 레프트 값이 바뀌었다고요. 이 레프트 값을 바뀌는 과정을 보여줘 라고 하는 게 이미 써 있었다고요. CSS에 가보시겠습니까? CSS에 가서 누구 위에 올라가 보면 슬라이드 컨테이너에다가 트랜지션이 걸려 있는데 단 조건은 뭐예요? 얘한테다가 클래스명 뭐가 있을 때? 클래스명이 애니메이트라는 게 있을 때 트랜지션이 걸린다고요. 지금 얘한테는 당연히 애니메이트라는 게 없습니다. 이걸 언제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애니메이트라는 클래스명을 언제 넣어주겠다는 겁니까? 예, 고트슬라이드가 작동할 때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움직인다고요.
누구한테다 클래스명을 넣어주래요? 얘한테다가 클래스명을 넣어주래요. 클래스명을 넣어주는 거 봅니다. 클래스명을 넣어주는 건 지난 시간에는 클래스 네임이라고 해서 클래스명이 아예 없을 때 클래스명을 넣는 걸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슬라이드 컨테이너에는 이미 클래스명이 있어요. 샘플 리스트라는 또는 얘라는 클래스명이 있는데 만약에 지난 시간처럼 여기에 클래스 네임 해버리고 값을 넣어버리면 기존의 클래스명을 다 없애버리고 이걸로 교체해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다 클래스명 하나 더 들어와야 되는 거다요. 더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클래스 리스트에 add 뭐가 들어와야 되는데 animate라는 이 클래스명이 들어와야 트랜지션이 걸린다고요. 미리 CSS에서 설계해놨던 저 animate라는 클래스명이 들어오면 그때 트랜지션이 작동을 해서 이제 열자마자 첫 번째 슬라이드로 바뀌는 과정이 쓱 보일 겁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확인을 해보시면 열자마자 이게 돼 있어서 소용이 없군요. 2, 3 해서 클릭할 때 할 일까지 있어야 눈에 보이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이건 임시로 넣었던 거니까 지울게요. 자, 열자마자는 current index 번호가 0번이라고요. 그런데 다음 걸 보고자 해서 다음 버튼을 눌렀다고요. 그러면 go to 슬라이드에다가 몇을 넘겨줘야 됩니까? 이 0보다 얼마큼 큰 거? 이 0보다 얼마큼 큰 값을 go to 슬라이드에 넘겨줘야 돼요? 1. 그죠? 그러면 이제 이 current index 번호가 1로 바뀔 거예요. 왜? go to 슬라이드에는 넘겨준 값으로 바꾸라고 돼 있으니까. 그죠? 이제 얘의 인덱스 값은 1입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했대요. 지금의 current index 번호가 몇이든지 간에 거기에다가 몇을 더한 거를 go to 슬라이드 넘기면 다음이 되는 겁니까? 1씩 더하는 거. current index 번호에다가 1씩 더한 값을 go to 슬라이드에다가 넘겨주는 걸 짜면 된다고요. 누굴 클릭할 때? 다음을 클릭할 때. 자, 반대로 이전을 클릭했대요. 여기 보고 있는데 이전을 클릭했대. 얘를 보고자 해서 이렇게 가야 되면 여기에서 current index 번호에다가 몇을 뺀 값을 go to 슬라이드 넘기면 되는 겁니까? 1을 뺀 거. 자, 그럼 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의 current index 번호에서 마이너스 1 뺀 값을 누구한테 go to 슬라이드에 넘기면 되는 거고 다음 버튼을 클릭할 때는 current index가 몇 번이든 간에 그거에 플러스 1 해서 넘겨주면 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작성을 한번 해볼까요? 자, 버튼의 기능을 업데이트 함수를 만들으래요. 그거보다 얘부터 먼저 해볼게요. 버튼을 클릭하면 슬라이드를 이동하는 것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 작성해 주세요. 실제로 할 일은 안 써도 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 작성해 주세요. 우리는 클릭하면 할 일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 여기다 써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도 작성해 주세요. 자, 누구를 클릭하면 할 일입니까?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이에요. 다음 버튼은 위에서 우리가 변수를 잡지 않았었습니까? PREB NEXT에서 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이니까 그대로 카피를 해와서 얘한테다가 뭐를 연결을 해야 돼요? add 이벤트,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는지 들어야지 리스너라고 해서 듣는데 add 이벤트 리스너하고 문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이벤트의 종류가 들어오고 그 종류 한 다음에 할 일은 펑션에서 이게 할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얘가 할 일. 이벤트의 종류는 뭐라고요? 클릭이랑 지금 연결을 하는 거라고요. 여기에다가 클릭하면 할 일. 할 일은 무조건 함수라고 했고 함수는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 해서 add event listener 대소문자 구분하시고 걔를 클릭할 때 할 일입니다. 할 일인데 이제 여기 안에다가 실제로 할 일을 적어야 되겠지? 엔터 해서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얘가 누구냐? HTML 좀 볼게요. 여기까지 일단 됐습니까? 그대로 카피해서 하나 더 만들죠? 누굽니까? 슬라이드 넥스트 해서 이게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어야지. 네, 봅니다. 자, 버튼을 클릭하면 슬라이드를 이동하는 거를 할 건데 얘를 클릭할 때와 얘가 클릭할 때가 지금 다르다고요. 물론 이걸 하나로 합칠 수도 있지만 난이도가 조금 뛰니까 그냥 각각 작성을 할게요. 다 한 다음에 이해하면 얘를 하나로 합쳐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전 버튼, 다음 버튼을 클릭하는데 이전 버튼, 다음 버튼이 HTML에서 누군지 보자고요. HTML에서 보면 얘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 지금 뭐예요? 링크지 않습니까? 링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샵 되어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페이지가 새로 고침되는 거하고 똑같죠. 이게 먹으면 안 돼요. 링크의 얘의 역할은 지금 페이지가 이동하는 링크가 아니라 우린 얘를 무슨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얘의 레프트 값을 바꿀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라고요. 얘의 이 A 링크가 가지고 있던 기본 기능은 없애야 된다고요. 기본 기능을 없애려면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물고 들어와야 돼요. 이 요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물고 들어오려면 여기에 이브든 이벤트든 뭐든 간에 이렇게 해서 매개 변수로 얘가 들어오고 얘의 이 요소가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을 막아야 된다고요. 막는다고요. prevent. 뭐를 막는다고요? 이 요소의 기본 기능은 디폴트에서 얘의 기본 기능을 막아야 된다고요. 기본 기능이 뭐예요? 링크가 걸리는 거. 마찬가지 여기에도 있어야 된다고요. prevent default에서 링크는 막아야 돼요. 그래야지 슬라이드가 이동하기 전에 페이지가 그냥 띡 새로 고침되고 만다고요. 그걸 막아야 됩니다. 막고 어떻게 한다고요? go to 슬라이드에다가 숫자를 넘겨줘야 된다고요. go to 슬라이드에다가 숫자를 넘겨줘야 된다고요. 현재의 몇 번째를 보고 있는지 숫자가 어디에 찍혀 있다고요? 현재 몇 번째를 보고 있는지 숫자가 어디에 찍혀 있다고요? current index에 찍혀 있대요. 그러면 다음을 보고자 한다고 하면 current index에다가 몇을 더한 걸 이 go to 슬라이드 넘기면 되는 겁니까? 1, 그죠? current index에 카피해 오세요. 보고 치지 마시고 current index에 여기에 current index에다가 몇을 더한 거, 1을 더한 걸 넘기는 거고 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current index 번에다 몇을 넘긴 거 -1 해서 넘긴다고요. 자, 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go to 슬라이드에다가 현재 current 번호가 몇 번이든 간에 -1 해서 간다라고 했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에다가 1 더한 거에 어쨌든 이 결과를 누구의 go to 슬라이드의 함수에 넘긴대요. 그래서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면 콘솔에 current index is not defined 잠깐만 current의 오타 current의 오타가 있었어요. 위에 변수명에서 current이라고 해놨었네요. current로 바꿀게요. current index라고 해서 바꿨고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바뀌고 있어요. 이전, 다음. 자, 문제는 근데 지금 여기 계속 누르면 계속 마이너스가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누구의 레프트 값을 바꾸고 있습니까? 이 부모의 레프트 값, 이 슬라이드 컨테이너 레프트 값을 바꾸고 있는데 이 슬라이드 레프트 값을 지금 마냥 계속 마이너스로 바꾸면 안 된다고요. 그죠? 끝에 가면 다시 처음으로 가게 하든 아니면 지금 예제에서는 얘가 사라져야 돼요. 끝에 가면. 그게 필요하다고요. 끝에 가면 얘가 사라지게 하려면 끝인지 아닌지 구분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끝인지 아닌지 구분할 방법은 언제 필요하냐면 어쨌든 얘를 클릭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건 지금 누구한테 시켰습니까? go to slide라는 함수한테 시켰다고요. 그러면 go to slide라는 함수가 할 일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얘가 이동을 한 다음에 지금이 처음인지 끝인지 구분을 해야 되고 처음이라면 이전 버튼에다가 클래스명 뭘 추가한다고요? 처음이라면 버튼이 사라지게 하려면 클래스명 뭘 넣는다고 우리가 CSS에서 설계를 해놨습니까? 버튼이 사라지게 해야 된다고요. 버튼이 사라지게 하려면 이전 다음 버튼에 뭐가 있어야 disabled라는 이 클래스명이 있으면 사라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 인덱스가 할 일은 처음이라고 한다면 이전 버튼에다가 disable 넣어주고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다음 버튼에다가 disable 넣어줘야 된다고요. 처음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뭐를 disabled라는 걸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여기에다 직접 써도 되지만 내용이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함수로 만듭니다. update nav라는 함수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update nav 함수가 할 일을 밑에다 적겠다고요. function
업데이트 내부가 할 일 적어봅니다. 자, 업데이트 내부가 할 일은 명확해요. 지금이 처음인지 마지막인지만 구분을 해서 처음이라고 한다면 이전 버튼에다가 클래스명 disable 넣어주고,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버튼 다음 버튼에다가 클래스명 disable 넣어줘야 된다고요. 제가 지금 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처음이라면 뭐가 필요해요? 처음인지 아닌지 조건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if문을 작성을 할게요. 그게 아니라면 else도 있어야지. 자, 처음이라면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처음이라면 뭐가? 아니 처음이면 누가? 그렇지, current index가 0이라면, current index가 뭐라면? 얘가 0이라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이게 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이게 처음이라고 한다면 누구한테다가 HTML로 치면 누구한테다가 얘한테다가 클래스면 뭘 추가해 줘야 된다고요? disable를 추가해 줘야 된대요. 작성해 주십니다. 얘 current index가 0번이래. 처음이래요. 움직이고 나서 보니까 current index가 0번이래요. 그러면 누가 사라지게 해야 돼? 요 이전 버튼이 사라지게 해야 된다고요. 이전 버튼은 변수명 어디에 저장돼 있습니까? 얘한테 저장돼 있지 않습니까? 얘한테다가 클래스명을 추가를 해서 class list, class list라고 해서 add해서 disabled를 추가를 해줘야 된다고요. 이동을 했더니 current index가 0번이 아니래. 그러면 다시 이 disable을 빼줘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이전 버튼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건 추가하는 거고 빼는 건 remove입니다. 빼줘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언제 작동하고 있습니까? 업데이트 내부가 고트 슬라이드에 묻어서 끝에서 작성하고 있다고요. 이동을 하고 봤더니 처음이더라. 처음이면 첫 번째 이전 버튼에다가 disable 넣어서 화면에 안 보이게 하고, 이동을 하고 났더니 아직 처음이 아니더라. 다시 다음을 눌러서 0번이었다가 다음을 눌렀는데 이게 없으면 이전 버튼이 안 나타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없애줘야 다시 이전 버튼이 나타나겠지. 이해되셨습니까? 이동을 했더니 마지막이더라. 작성해 봐 주십시오. 요 밑에다가. 이건 뭡니까? 처음일 때. 이건 슬라이드의 마지막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작성해 보십니다. 자, 지금 마지막이면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이제 누굽니까? 얘가 넥스트죠. 마지막이면 얘를 지금 슬라이드 개수가 5니까, 아니 6개니까 인덱스 번호로 따지면 0, 1, 2, 3, 4, 5라고 해서 5가 마지막이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는 접근을 잘 해주셨는데, 문제는 여기다 숫자를 적으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슬라이드 개수가 바뀌면 왜 또 늘리는 거야 라고 해서 스크립트 와서 이걸 또 바꾸실 겁니까? 그렇게 짜면 안 된다고요. 슬라이드 개수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슬라이드 카운트에 저장되어 있고, 슬라이드 카운트엔 숫자가 몇이 저장되어 있어요? 5가 아니라 6이 저장되어 있죠. 그죠? 슬라이드 카운트에는 슬라이드 개수가 적혀 있고, 걔가 지금은 6이라고요. 6에서 몇 빼면 돼? 이렇게 빼면 되잖아요. 그걸 뺀 거를 해야 슬라이드가 늘든 줄든 간에 얘는 바꿀 필요 없이 있으면 된다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봅니다. 자, 이제 다 했어요. 클릭 마지막에 가면 사라지고, 클릭 해서 여기 오면 이제 사라졌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열자마자 첫 번째가 보이게끔 해볼게요. 첫 번째가 보이게끔 맨 밑에 우리가 슬라이드 이동하는 건 얘한테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맨 끝에 시작하자마자 0번째를 보여줘. 볼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이제 열자마자 첫 번째가 온전하게 있고, 이거 왜 필요하냐면, 자, 이거 지워볼게요. 이거 왜 써줬는지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죠? 이게 없으면 페이지를 열자마자 지금 current index 번호가 0번이고 첫 번째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이전 버튼이 있다고요. 열자마자 저게 없으면 열자마자 여기에 이전 버튼이 있다고요. 여기 이전 버튼이 있다고요. 그래 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얘를 사라지게 하려면 지금이 처음인지 끝인지 구분해서 사라지게 하는 게 함수명 어디에 있습니까? 업데이트 내부에 있고 업데이트 내부는 어디에 물려 있어요? 고트 슬라이드에 물려 있으니까 열자마자 얘한테 일을 시키면 이게 작동을 할 거고 이게 작동을 하면 이게 작동을 하겠지. 그래서 얘가 있어야 된다고요. 저장하고 다시 한번 보면 좀 전엔 열자마자 얘가 있었지만 이제 새로 고침하면 얘가 없다고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지금은 클릭을 했을 때 처음이니까 없고 클릭 하다가 마지막이면 버튼이 사라지지만 이제 버튼은 사라지게 안 할 거라고요. 안 하고 마지막인데도 다음을 누르면 처음으로 이동. 처음인데도 이전을 누르면 다시 마지막으로 가게 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계속 로테이션이 되게. 그러려면 처음과 마지막을 구분해서 버튼을 사라지게 했던 누가 일을 하면 안 되냐면 업데이트 내부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업데이트 내부의 주석 처리. 대신 이제 클릭하면 할 일에서 일이 더 많아집니다. 여기에서 이거 주석 처리하셨습니까? 내려와 볼게요. 자, 클릭하면 이동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작동을 했죠. 현재 0번을 보고 있는데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현재 보고 있는데 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서 하나씩 빼서 이전이라고 했다고요. 여기에다가 뭐가 더 필요하냐면 처음인데도 이전 버튼을 클릭했대요. 그럼 조건문이 하나 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처음인지 구분을 하고 처음인데도 이전 버튼을 클릭했다면 마지막으로 가게 하래. 여기에서는 마지막인데도 다음 버튼을 클릭했대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래요. 얘가 바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처음이면 일단 주석으로 먼저 설명을 하면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이전 버튼을 클릭했대요. 일단 그러면 처음이 아닐 때 이전 버튼을 클릭했는지 처음인지 구분할 방법이 필요하다고요. 말을 바꾸면 이거는 언제만 작동해야 되는 겁니까? 처음이 아닐 때만 작동해야 된다고요. 처음이 아니라면 하나씩 빼서 슬라이드가 이동을 하는 거고 이전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 처음이라면 다시 어디로? 끝으로 가야 된다고요. 처음이 아니라면 누가 작동해? 얘가 작동을 해서 이전이 되는 거고 처음이라면 어디로 가야 된대? 마지막으로 갈 수 있게 해줘야 한대요. 이 부문을 작성해서 완성해 보십니다. 자, 조건이 처음이 아니라면 if문 작성합니다. if 이 조건이 참이면 뭐하랍니까? 예하래요. 이 조건이 거짓이면 뭐하랍니까? 끝으로 다시 가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뭘 넣어야 되냐고 묻고 있었어요. 일단 처음이 아니면 current index는 뭐보다 큽니까? 처음이 아니라면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느낌표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것도 처음이 아니면이라는 얘기가 되고 또는 이거보다 크면이면 또 처음이 아니라면이랄까 얘기가 되죠. current index가 0보다 크다면 즉 처음이 아니라면 그러면 뒤로 갈 때가 있으니까 뒤로 갈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됐습니까? 왼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으로 가야 된대. 여기가 지금 끝에 인덱스 번호가 몇 번이에요? 5번이죠. 5를 쓰면 안 되지. 아까 5 어떻게 썼어요? 슬라이드 개수에서 1 뺀 거 얘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기 이렇게 들어와야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할 수 있겠지? 네. 반대 상황도 만들어 주세요. 이게 아니라면 자,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똑같이 해보죠. 그대로 카피해서 조건이 뭡니까? 마지막이 아니라면이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직 도달을 안 한 거라고요. 여기에 6 이하라고 하셔야 될 거라고요. 이제 5 이하라고 하셔야 될 거라고요. 5는 어떻게 만들어? 아까 슬라이드에서 1 뺀 거 이하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땐 슬라이드가 하나씩 늘게 해서 넘기는 거고 마지막인데도 다음 버튼을 클릭했다면 처음으로 가게끔 해줘야죠. 저장하시고 보십니다. current index 번호가
5보다 작다고요. 그럴 때만 슬라이드가 움직여서 가라고 하고, 이 조건이 참여 아니라면 끝까지 왔다는 얘기라고요. 끝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처음으로 가라고 한다고요. 확인해 볼까요? 클릭 클릭 클릭해서 예, 요 좀 전에 얘가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이었는데 아까 네, 이게 처음이군요. 그래서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막내로 바로 가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클릭할 때마다 계속 슬라이드가 돌아가는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슬라이드의 완료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새로운 클래스의 속성을 설명을 해야 돼서 그거는 건너뛰고 여기까지 해서 컨텐트가 슬라이드 되는 걸 순수하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봤습니다.